자, 구직자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상훈 장한대 외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월요일 이 시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키워드인지 만나보시죠. 합격자의 비법 분석, 네. 자동차 업종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네, 더 관심 많이 가시겠는데요. 좋아하는 업종이네요. 네네. 재곤 씨가 특별히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동차 업종이요. 이제 다른 업종들이랑 좀 다른 점이 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취업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려지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준다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많이 채용하기도 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의 특별한 영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의외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부를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분명한 비법이 보였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요. 항상 이 성공 취업을 이룬 사람들의 사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은 어떤 사례와 어떤 특별한 비법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지도했던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히스토리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먼저 축구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풍물패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학점이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인데 이 학생이 어떻게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했을까?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특별한 기능이나 특기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 보십니까? 수 있죠. 그냥, 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취직할 곳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에게도 뭔가 전략이 좀 특별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이란 말이에요. 물론 네. 모토쇼나 이런 데 막 다녔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축구나 풍물 좋아하셨던 거라서 성별만 여성이고 취향이나 이런 게 다 막 남성적인 게 아닐까요? 네. 굉장히 근접한데 그래서 남성을 선호하는 자동차 업종에서 뽑았을 것이다. 네네. 근데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요? 프랑스요? 네. 이 친구가 삼성 르노 자동차를 들어갔는데 이게 르노는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프랑스였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전공을 프랑스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봉수? 프랑스어 전공을 하면서 프랑스어 학과 내에 있는 풍물패, 연극, 그다음에 축구 활동.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키워드가 이 친구가 절대 버리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재곤 MC가 말했던 공통점이었던 거죠. 네. 일단 뭐 프랑스 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점 외에 그냥 자동차 업종만 봤을 때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반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자동차의 비경영 분야, 그러니까 입문 분야 외에는 기술 직군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뽑는 게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 라인 쪽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인문이나 상경계열은 일반 전공자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그래서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를 타겟팅할 때는 반드시 선택 직무가 있어야 합격의 비법이 그만큼 상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프랑스어를 전공으로 한 프랑스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인턴 경험까지 모든 것들을 프랑스와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네. 나중에 이 면접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아마 재밌는 해법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지 마시고 지금 좀 바로 알려주시죠. 어떤 면접이 좋습니다. 나왔길래. 면접 잘 질문을 봤을까요? 보니까 네. 이게 면접을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올인했던 게 자기소개서인데 일관성 있게 내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구직자가 다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자라고 했고요. 자, 면접 한번 볼까요? 네네. 이 친구가 면접을 단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답니다. 근데 처음이었는데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왔던 키워드로 삼았고요. 봤던 질문 중에 아주 재밌는 게 당장 내일 합격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 질문이었습니다. 의외로. 첫 주문부터 네. 그렇게 받았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네네. 어떻게 했을까요, 상훈 씨? 그냥 좋아했을 것 같다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 친구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네. 조금 입사 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 이유는 그런 말을. 네. 솔직히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회사 준비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듯하고 원래 채용 스케줄에 맞춰서 일주일 후라는 제가 합격의 통보회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당장 내일이라면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채용 통보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독특한 네. 대답인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당장 나가겠다는데 예, 저기- 오히려 튕기셨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질문이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나쁜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나쁜 회사요. 나쁜 회사. 네네. 저를 안 뽑아주는 회사가 나쁜 회사입니다. 아, 재치 있는 답변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네. 나쁜 회사란 어떤 회사일까? 이 친구는 자기 개발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를 나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직원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권인혜 씨 부모님은 권인혜 씨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점이요. 그렇죠. 네네. 부모님께서. 네. 예, 부모님이 상민 아니니까 이제 씨를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분에게 네. 권인혜 씨 남편은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다른 사람이 보는 저의 그렇죠. 장점이요? 객관적인 나를 살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위가 아니라 참 남편은. 아, 남편은 글쎄요. 저에 대한 장점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너무 많은데 뭘 꼽아야 될지. 예. 항상 이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장단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예, 이렇게 합격한, 특히 자동차 회사에 합격한 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궁금한데요. 객관성을 떼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또 한 가지 더 뒤에 첨언해서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구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선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첫 번째가 가장 친한 친구, 두 번째가 부모님이나 배우자, 세 번째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 지원자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찰자의 평을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거죠. 네네. 이때는 솔직히 좀 부정적이어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같이 곁들여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너무 덤벙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담임선생님이 저를 너무 덤벙댄다고 하셔서 제가 이 덤벙대는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 때 이런 활동을 해봤더니 많이 좀 정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노력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문에 이력서에 주량을 안 적었는데 혹시 술을 드십니까? 술이요? 술이요? 네, 저는 전혀 못 마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뭐 적당히 조금씩 마십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은 또 어떤 주량인지 제가 모르니까. 네. 이 친구도 사실 술을 전혀 안 한다고 안 해요? 하는 친구인데 예. 뭐 술 주량을 이렇게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모임을 가면 그 분위기는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저는 술을 꼭 즐겨요. 네, 자동차 회사가 워낙 남자들이 많으니까 못 마신다고 하면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또 네네. 음주운전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해가지고 저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요령 있게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마시고 보통 때는 좀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사실 이제 공장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서 다 이게 그 음주 단속을 다 해요. 회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거. 네. 그 새참으로 꼭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 막일 하시는 분들이 뭐를 드셨죠? 막걸리를 먹었죠. 예. 요즘 전혀 없어졌. 전혀 할 수가 없는 문화랍니다. 예. 근데 이 친구 재밌는 게 예. 만일에 그 술을 마시는 건 사실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맥주와 소주가 동시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본인은 어느 술부터 먼저 마시겠습니까? 라는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소맥? 그 말을 했어요. 섞어서. 네. 근데 우리 사실 이제 이런 면접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딱딱한 이야기들만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네네. 성실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존경하는 인물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소맥이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 있게.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두 개를 섞어서 한번 제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반의 환상적인 비율을 제가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면접관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공감을 해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음악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노래방에서 술 취한 직원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사의 질문들은 거의 다 술과 연관이 돼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집중화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적어냅시다. 직원들이 고래고래요? 네. 같이 흥을 맞춰주면서 나도 쪼쪼 댄스를 추면서 즐겁게 함께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술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술 취한 분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물어본 네. 거죠? 어울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취한 척 해드려야죠. 근데 뭐 어떻게. 본인은 술을 취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동화되겠다고 같이 해야죠. 말했습니다. 네. 동료가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아마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건데 상사가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시켰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이 친구는 지난주와 좀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어떡해요? 회사의 정식 라인에 네. 불법적인 일을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정상적으로 통보를 해서 개선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질문에 그 피드백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급적 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에서 따르라는 것보다는 먼저 그 상사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주겠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또 합격 사례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준비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와 그 재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자동차 업종 쪽으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역시 또 합격하신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잘 알고 여기에다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걸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을 한다라는 성공한다는 거에 잘못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회사 따지지 말고 이름 들어본 곳이 무조건 다 지원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원서는 한 50군데 정도 넣어야 적어도 내가 대학을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지 않았느냐. 네네. 그리고 재밌는 건 자기소개서 항목은 비슷하다면 전부 다 카피를 하자. 그래서 그 잘된 자기소개서를 꼭 인용해서 한번 써보자.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소개서는 30분을 넘지 말자. 그런데 30분까지 기회를 절대 주질 않죠. 그렇죠. 이게 이 친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것만 바로 잡는다면 합격의 비법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회사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면접 문제잖아요. 다른 데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좀 더 특이한 거 있나요, 혹시? 직무 영역이 아까 기술 직군 영역이라고 있기 때문에 기술 직군과 밀접한 기술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지식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공과 직무 매칭과 관련된 면접 질문이 제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상식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마케팅적 요소에도 분명한 관심을 기울여야 자동차 회사의 면접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들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교수님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포인트 좀 잡아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오늘 마무리 좀 특이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말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죽고 그다음에 병이 들고 혹은 나이가 드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병자 대신에 들어갈 말이 학자라는 겁니다. 생로학사. 끊임없이 배워라. 그래야 취업에는 해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신상훈,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